프리츠 혼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뒤처리 방법은 바로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는 것 뿐이었죠. 시체의 절반은 집 바깥으로 내던져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가 사는 다락방 벽 한쪽에 처리한 혼카. 그가 작업을 끝낸 건 197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혼카는 오늘도 그가 매일 찾는 단골 술집 골든글러브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컨트리 음악과 술에 잔뜩 취한 취객들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만이 이곳을 채우는 전부이죠. 혼카는 여성들에게 술을 권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퇴짜당합니다. 역시 문제는 그의 외모 때문인 듯하네요. 결국 혼카는 계속 혼자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있는 한 여성에게 웨이터를 통해 술을 한 잔 권하게 됩니다. 자신을 게르다라고 소개하는 중년의 여성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혼카에게 직접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대화를 나눈 후 혼카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죠. 하지만 집 안에서 풍겨오는 지독한 냄새 때문인지 게르다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것 같네요. 그렇게 술김에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혼카는 출근하면서 그녀에게 나가라고 하지만 게르다는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집안을 청소하는 게르다. 이렇게 혼카와 게르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혼카의 집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선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굳이 세계사를 자세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현실의 국가에게 그리고 창작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패전 이후의 독일에겐 그만큼 힘든 시기도 없었겠지만요. 이 영화는 1970년대 독일, 그것도 실제로 벌어졌던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고어신의 표현이 상당히 잔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영화는 딱히 재미있다 라는 표현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영화예요. 영화는 혼카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행적의 95%가 골든글러브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만난 중년의 여성을 꼬드겨서 집으로 데려가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으려다가 실패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스토리의 흡입력 혹은 사악한 주인공을 보면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위해 아주 잠깐이라도 추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이입적 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됐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역겨운 쪽에 속하는 영화예요. 다만 제가 말하는 역겹다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고어 시네만 한정해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화는 프리츠 혼카와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담담하게 하지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혼카를 한번 볼까요? 그는 중년의 나이에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언제나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술집에서 꼬드긴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긴 하지만 문제는 그 여성들도 딱히 매력적이진 않죠. 혼카가 사는 다락방의 벽에는 나체의 여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살인마가 살던 집을 재현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성적 욕망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그는 아직 고등학생인 페트라에게 반해 밤에 그녀를 미행이나 하는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마음을 다잡고 일하기 위해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도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사고를 쳐서 해고당하는 인물이에요. 혼카는 패전 이후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낡아버린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혼란한 시대에서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바꿀 의지조차도 없으며 그저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어 현재를 잊고자 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이런 사람은 혼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술집 골든글러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매일 약속
약속이나 한 듯 술집에 찾아와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술에 취한 채 흘러간 과거를 곱씹으며 다가올 미래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며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죠. 영화 속에서 혼카의 집에 찾아갔던 여성들이 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혼카의 집을 나와도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맡길 거처가 없다는 것은 이들에겐 현재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카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는 사실상 권력형 성폭력과도 같은 기묘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무력함은 영화에 나오는 두 학생 윌리와 페트라의 모습과 아주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페트라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밝은 햇살 아래에서 생기가 가득 찬 모습으로 나오는데 반해 골든글러브는 커튼으로 창문을 막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듯한 우울감을 잔뜩 안고 있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에게 후대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극 중에서 전 슈츠스타펠 대원이었던 노버트는 죄 없는 윌리의 등에 소변을 보는 만행을 저지르기만 하죠. 후대의 귀감이 될 수도 없고 시간이라는 미궁 속에서 자극만을 쫓아 술집에서 자신들만의 레벤스라움을 마련한 선대, 그리고 결국 자신의 열등감을 살인이라는 파괴적 행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 끔찍한 괴물이 살아갔던 시대, 그런 혼돈의 시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감독의 의도는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영화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화에서의 고어씨는 어디까지나 그 장면의 임팩트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수식에 가까운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영화의 고어씨는 불필요해 보여요. 혼카라는 캐릭터의 사악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충분히 시대의 패배자이면서 구제할 길 없는 쓰레기로 묘사됩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덜어내고 윌리와 페트라의 비중을 늘리면서 선대와 후대의 극적인 대비를 좀 더 확장했다면 이런 감독의 의도가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듯한 그런 불쾌한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